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부동산 오아시스 나눔 부자 김형일입니다. 오늘 빌딩 부자님하고 그 다음에 나무 이성주님을 초대해가지고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50분 이야기를 하고 10분 쉬고 또 50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봄처럼 화사한 옷을 입고 오신 바비 인형처럼 닮으신 우리 바비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메인 주인공 두 분 소개를 네. 한번 해주실래요? 그렇죠. 네, 오늘 두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어제 이 자리에서 사실은 명강의가 있었죠. 밤의 항태자에서 나무 이성주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부동산 임장밴드죠. 닥치고 현장에 또 밴드장이신 이성주님 기다리고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인물이 좀 됩니다. 키도 됩니다. 네, 아주 헌신하신 분인데 지금 네이버에서도 파워 블로거세요. 네, 아니라고 겸손을 따시는데요. 네, 슈퍼노바 빌딩 부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빌부님이라고 할게요. 네. 일단은 제야 박형식을 닮으신 고수 이성주님을 먼저 초대하겠습니다. 박수! 이성주님, 안녕하세요. 나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무 이성주입니다. 어떻게 제 화면 좀 잘 봤나요? 네, 여기 제가 좋아하는 우리 또 김형일님 오늘 이 처음 아프리카 TV를 진행한다고 해서 이렇게 제가 원래 어제 강의를 하고 어제 서울 올라갔어야 되는데 청담동 사투리 쓰는 것 같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구에는 비가 오는데 오늘 이 시간 2시간 즐거운 시간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면요. 또 이렇게 팍팍 답을 해결할 수 있는 멋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야 박형식 제국의 아이들 박형식 닮았죠? 아닙니까? 닮으면 이거 쿠키 좀 많이 날려주시고 오늘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닥치고 현장의 리더 나무 이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기 도중에 이렇게 질문사항을 계속 올려주세요. 지금 질문사항을 보고 중간중간에 그 질문사항에 대한 멘트를 같이 날려주고 해결 방향을 쌍방향 통신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사항을 받고 그걸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서로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손님, 예. 네, 두 번째 손님입니다. 빌딩 부자. 초대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 빌딩 부자 권지훈입니다. 자리가 좁네요, 그죠? 오케이. 거의 얼굴 커 보이는 얼굴 빠지네요. 얼굴은 작은데 앞에 가니까 좀 커 보이네요. 어쨌든 대구에서 또 이렇게 친한 형님 김영일 형님하고 초대받아가지고 나무 이성주하고 둘이 좀 진행하게 됐고요. 어쨌든 남자만 있으면 또 이렇게 분위기가 좀 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아주 아름다운 우리 또 바비 와, 형님 이거 오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옷에 또 맞는 옷을 다 입고 오셨고 어쨌든 저도 뭐 일단은 지금 닥치고 현장 이 나무 이성주하고 진행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뭐 대출 지금 저는 뭐 착한 아파 투자 카페 모임에서 대출 업무를 지금 맡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출 강의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에버노트 강의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뭐 서울에서 에버노트 강의를 좀 하고 왔다 보니까 어제 그 서울에서 끝나고 집에 내려오는데 버스가 고장 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멈춰가지고 한 1시간 좀 더 늦게 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좀 늦잠 자는 바람에 얼굴이 좀 약간 좀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 바비님이 또 오늘 연예인 화장도 해줘가지고 목을 해줘야 되는데 목을 안 하니까 목하고 블랙하고 블랙 앤 화이트예요. 블랙 앤 화이트. 어쨌든 뭐 최근 부동산계 제가 공유로 밀고 있습니다. 뭐 저는 별로 안 닮았다 생각. 저는 호날두가 더 닮았는데 강의 들으신 분이 공유를 닮았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공유로 좀 됐습니다. 네, 하여튼 만나 뵙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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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평일 낮이다 보니까 접속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못 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고 적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질문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요즘 이성주님하고 빌딩님 부자님하고 요즘 닥치가 현장을 많이 가는데 요즘 어디 다녀왔습니까? 그 지역을 말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절대 우리는 저기 지역을 이렇게 공개를 한다든지 투자- 연락처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지역을 감사합니다.
언급하는 거는 좀 그래도 지역- 어디 다녀왔다 정도. 지역도 좀 그럴까? 그럼 제가 연예인 비주얼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 아. 우리가 지금 닥치고 현장이라고 해서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항상 제가 블로그나 밴드에 글을 올리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처를 찍어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내가 원하는 지역을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 방법 그다음에 소장님에게 어떻게 하면 또 소장님과 좋은 친분을 유지해서 금매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걸 진행을 하는데요. 요즘 그래도 좀 신도시라든지 택지 개발 지구라든지 호재가 있는 곳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해 놓은 건데 우리 부동산 오아시스 TV에 공식 질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할 때마다 공식 질문을 하나 만들었는데 일단 빌딩 부장님부터 공식 질문을 할게요. 처음 부동산을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가 이걸 공식 질문으로 한번 만들었습니다. 처음 많은 부동산. 분들이 그걸 그쵸, 궁금해하더라고요. 그쵸. 네. 일단은 솔직히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신혼집이었나? 그때 신혼집 전에 원룸 살 때 뭐 제가 그때 솔직히 등기부등본 어떻게 보는지도 몰랐고요. 근데 뭔가 집을 계약할 때 몇천만 원을 제 통장에서 한번 딱 쌌을 때 그때 뭔가 짜릿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약간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되나? 아. 돈이 몇천만 원이 확 나가니까 잘못한 거 아이가? 그쵸. 약간 그런 걱정도 되면서 너무가무였고 그렇죠. 계약 근데, 잘했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솔직히 초보 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돈이 어쨌든 쫙 나가니까 뭔가 짜릿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신혼집을 사고 그때도 거의 한 8천? 그때 신혼집 제가 8,400만 원 샀어요. 8,400에. 8,400 샀을 때 그 이후에 제가 그런 짜릿함 느낀 다음에 제가 경매책을 솔직히 회사 좀 빨리 퇴근해가지고 경매책을 제가 몇 권 좀 봤거든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이렇게 보는 거구나 뭐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한 상태였다가 어쨌든 제가 8,400에 집을 사서 3년을 보유했어요. 그 집을 3년 보유했는데 8,500에 팔았습니다. 제가 100만 원 올려받았어요. 100만 원. 3년 만에? 많이 보셨네요. 네네. 3년 만에. 3년 만에. 구미에. 그쵸. 아. 구미에. 예. 3년 만에 제가 100만 원 벌었는데 그때 그분이 이제 부산의 투자자분이셨는데 그분이 내 집을 8,500에 사가지고 8,000원 전세를 놓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죠. 그때 왜 이 구미 집을 우리 집을 사느냐. 저는 솔직히 3년 보유하고 딱 100만 원 올려받았는데 저는 3년 만에 100만 원 벌면 상당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8천만 원이 네네. 순전히 자기 자본으로 다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는 등기비하고 약간 마이너스인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여쭤보니까 그분이 투자자분이신데 그분도 그날 당일날 열채를 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500으로 한 채를 그 열채 이상 다 하신 거죠. 그날 당일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솔직히 구미가 싫어서 떠나려고 집을 팔았는데 이게 생각이 뭔가 바꾸면 뭔가 돈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어쨌든 그때 제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던 게 강의 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때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가면서 뭔가 좀 허전해가지고 그때 새 집을 그때는 미분양 아파트 상당히 많았거든요. 많아가지고 미분양 아파트 사무실 가니까 아파트가 미분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좋은 거 달라, 로얄층을 달라라고 하니까 뭐 허접한 저층이라든지 안 좋은 거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한동에 등기부등본을 제가 다 떼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비용이 500원밖에 안 했죠. 지금 700원이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강의 땅에서 얘기하지만요. 이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는 그런 분이 돼야 돼요. 어차피 부동산을 싸게 사서 그렇죠, 비싸게 그렇죠. 파는 거니까 등기부등본을 돈 얼마 들어갈까 등기부등본? 떼는데? 그렇죠. 700원. 하여튼 그때는 500원이었어요. 그때는 500원이라 가지고 제가 한동에 엑셀로 101호, 102호, 1001호, 1002호 분양하는 거 말고. 분양했는데 분양이 안 됐으니까 미분양 남아있던 게 그러니까 실제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 등기가 떼면 됐나 안 됐나 그걸 그렇죠. 확인하고. 딱 떼면 실제 병기가 넘어가 있으면 그렇죠. 이름이 박땡땡 그렇지, 그렇지. 이땡땡 되어 있는데 실제 분양이 안 돼 있고 회사 보유구이면 주식회사 뭐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네, 그걸 보고 회사 제가 보유고. 평양펜으로 싹싹싹 칠해가지고 요걸 들고 가서 이거 달라. 야 이거 미분양이 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로얄층을 제가 2개를 잡아가지고 그게 아마 부동산이 일단 시작이었다. 그쵸. 약간 좀 그게 첫 투자인 것 같아요. 그래 네. 일반인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했네요. 책만 보다 보니까 책에 그런 내용 그런 건 없는데 없는데. 등기부등본을 뭔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정장. 네, 하여튼 뭐 기억이 그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돈을 좀 벌면서 또 딴 데 투자하고 이게 개수가 늘어나니까 결국은 다 이게 또 이게 개수가 뭔가 불어나더라고요. 그때가 한 2013, 아니요, 그전 10년 전에, 2010년 전에. 아, 네네. 그때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나요? 그때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 구미의 대세 상승장이 그때였나요? 한 10년, 11년. 11년, 12년. 네네네, 그때쯤. 아, 네, 그럼 그렇게 됐습니다. 구미의 상승장도 한 4년 정도 갔다고 봐야 돼요. 근데 구미는 솔직히 그때 제가 약간 이걸 또 뒤돌아 생각하면 물론 구미도 상당히 좋았고요. 근데 대구를 좀 더 많이 투자했으면. 근데 어쨌든 뭐 어떤 시작이든지 선택하기가 참 이게 쉽진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런 게 부동산 네, 그 어떻게 맞습니다. 투자해야 하는데 조금 얘기에 길었던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항상 지나고 나면은 그렇죠.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지나고 나서 또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과거를 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그렇죠. 길러야 되죠. 과거에는 이렇게 흘러갔으니까 앞으로는 어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예측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상당히 중요할 때 그렇죠. 과거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을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런 게 판단이 또 되거든요. 그렇죠. 다음은 우리 제아의 박형석 씨. 박형식. 박형식. 아니 야채 가게 그 이영성님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 내가 제아의 박형석 씨를 누가 저도 몰라요. 원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공유 닮은 이 닮았나요? 빌딩 부자 노랗게 떴죠. 우리 나모 네, 이성진님이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 제국의 아이들이라는 그 약자입니다. 제아. 네, 어떻게 좀 박형식 좀 느낌이 좀 나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어떻게 투자를 공식 질문을 네, 제가 멘트 할게요. 아니, 아니. 나모 이성준님이 네, 네. 처음에 네. 어떻게 부동산을 투자하게 된 계기를 저는 말씀합니다. 원래 어렸을 때 운동선수였었는데 장사를 했어요. 서울에 가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사에 대한 상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돈이 되는구나라는 걸 또 느꼈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그 당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그때 자주 갔었어요. 한 5, 6년 전이겠죠. 그때 이제 펀드가 유행했었잖아요. 그때는 젊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펀드의 직원이 되게 아름다웠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펀드에 제가 이렇게 얼마씩 돈을 이렇게 저축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때 젊었을 때는 돈을 이렇게 하고 안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절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지인 때문에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 지금 12년째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실제 이제 일을 하면서 네. 상권을 먼저 분석을 한 게 실제적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 때문이 아니라 일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집 보면 경매 시작하시는 분들이 경매 집이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근유에 의해서라든지 사연이 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일로 연관돼서 주변의 지인이 이건희 회장님이 자주 하신 말 있잖아요. 산삼밭에 가야 산삼을 캔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이제 좀 이런 부동산 주변에 부동산으로 수익이 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뛰어들게 됐죠. 와이키님이 지금 펀드 반토막이라고 아주 공감하시죠? 그때 그 당시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아름다웠어요. 펀드가 그때 어디지? 브릭스 차이나. 차이나. 네. 차이나 펀드 상당히 미래에셋 펀드. 이차솔 정말로 다 인기가 많았죠. 저도 그때 당시에 펀드를 꽤 많이 했었습니다. 1억 이상을 투자를 하고 상승도 굉장히 많이 받고 막 잘 올라가다가 어느 한순간 한 달에 1,000만 원씩 막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떨어져. 그래도 이제 수익이 났으니까 참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 딱 목까지 왔었죠. 본전. 딱 오니까 더 이상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때 이제 정리를 했던 것도 그런 경험이 나네요. 뭐 질문하고 싶으면 편안하게 질문하시고요. 질문 없으면
우리 준비한 세 대로 번째. 진행해 갈 거예요. 세 번째 우리 그 바비님도 네네네. 공식 질문을 한번 보내볼게요. 네네네. 예. 어, 처음에 안녕하세요. 뭐 티끌이.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질문. 사실 저는 첫 부동산 투자는요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한 10년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냥 돈 열심히 일을 해서 직장에서 번 돈은 부모님께 맡겨서 반갑습니다. 10년 전에 부모님이 땅을 사주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땅이 이렇게 원래 처음에 10년 전에 샀을 때 한 2, 3년 만에 사실 2배 가까이 올랐었어요. 그리고 한 5년 만에 한 3배 정도까지 올랐는데 지금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세상에나 오, 반가워. 그때 반가워. 샀을 때 가격이라는 거예요. 10년 전. 그래서 오히려 첫 투자가 지금 팔아봐야 매도를 해봐야 아는 거지만 좀 묻지마 투자였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 스스로 한 부동산 투자는 사실은 아파트 투자였습니다. 네, 2015년 1월 달에 저는 좀 유명하신 분이죠. 혹시 복부인님 안녕하세요. 아시나요? 네. 복부인. 예. 복부인님이 초대를 해주신 청울림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청울림님의 아파트 투자 강의를 듣고 사실 그 뒤 일주일 만에 바로 실천에 옮겨서 첫 수익을 받습니다. 지난달에요. 지난달에 네, 매도. 네, 매도를 아, 매도. 했습니다. 네. 아. 2년이 벌써 아, 이렇게 지나더라고요. 신기하긴 하죠. 네네. 끝나고 회식해야 되겠네요. 저녁 회식은 저 매도하는 와인, 와인. 네네네. 아직 양도세 신고를 안 해서 얼마로 실제로 수익이 나는지는 아직 계산 안 해봤는데 60일 안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보고 제가 또 이분들께는 여기 같이 계신 분들께는 좀 알려드리고 그래요. 통닭도 한번 사겠습니다. 그래요. 통닭 갖고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알겠습니다. 커피도. 알겠습니다. 아메리카노로 갑시다. 우리 여자분 우리 이쁜 바비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는 대구에 살고 있고요. 대구 경북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북꿈사라는 네이버 밴드의 또 공동 리더로 있습니다. 네. 이제 끝. 진행하세요, 빨리. 이분들이 공식 질문 저한테 공식 질문을 저한테도 알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하세요? 네, 진행. 조금 질문의 강도가 높은데요. 현재 공식 질문. 공식 질문이요? 아니, 알겠습니다. 부동산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기억을 해서. 부동산에 이렇게 부동산 하기 시작했죠? 저는 IMF 때 1998년도에 이제 대구은행에 이제 채권 관리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금융 채권 관리를 시작하게 됐겠죠. 그때 금융 채권 관리를 하면서 이제 주식도 하면서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이제 경매를 하게 된 이제 경매를 통해서 저는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게 됐는데 채권 관리를 하다 보면은 채권이 미수된 것을 이제 경매 절차를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경매 집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경매를 집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매를 몸에 습득하게 되었고 그러면 경매도 입찰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입문하게 된 계기입니다. 근데 그걸 바로 한 게 아니고 98년도에서 한 2005년 정도 처음에 경매를 이렇게 입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하면서도 집중적으로 하진 않았고 뭐 아시다시피 뭐 부동산, 주식, 펀드 계속 돌아가면서 하다가 부동산을 전업으로 한 것은 한 5년 정도 됐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잘 축하드립니다. 최선의 제가 주식도 해보고 경매도 해보고 투자도 많이 해봤는데 아직 장외 주식을 내가 투자도 많이 해봤거든요. 장외 주식을 제3의 뭐 이렇게 뭐 이재용부터 시작과 그런 걸 연구를 하면서 했는데 아직까지 3천만 원 장외 주식 물린 거 있어요. 물린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결론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10년 동안 돌고 와가지고 결국은 부동산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근데 뭐 그짐 다 보면 부자가 되려면 주식 아니면 부동산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짐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 흑역사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분들 다 보면 이 아픔에 그게 있잖아요. 그죠? 네.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오비 친구님. 저희 얘기가 조금 어려웠나요? 부동산 초보들에게 한 말씀씩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빌딩 부자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초보분들. 초보. 그죠? 이런 거죠. 역시 그쵸. 오비스러워. 살아있네. 일단 제가 초보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솔직히 초보일 때는 이게 부동산이 과연 될지 나랑 맞을지 아니면 다른 펀드가 맞을지 주식이 맞을지 아니면 사업이 맞을지 장사가 맞을지 솔직히 돈 버는 방법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과연 이게 나랑 부동산이랑 맞을지 솔직히 대부분 보면 로키님 오셨네. 대부분 보면
티났어. 솔직히 부동산을 입문하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아까도 얘기했지 경매에 넘어갔던가 이제 그런 거 말고는 거의 대부분 보면 옆집 아줌마가 분양거 샀더니 한 5천 올랐다더라. 아, 그렇지. 옆집 아줌마가 카드라 통신에? 그러니까 오 이거 좋다 빨리 가야 되겠다. 그렇지. 옆집 아줌마가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1억이 올랐다더라. 솔직히 이런 말들 때문에 그냥 막연히 따라가서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때는 그진 삼투죠. 그렇죠. 약간은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초보자분들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과연 이게 내가 정말 절실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냥 이게 직장 생활 하기 싫어서 그냥 떠나고 싶어서 회피하고 싶어서 부동산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나는 간절함. 그러니까 솔직히 부동산은 하나의 마인드. 돈 버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 사람은 나는 진짜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내가 정말 힘든 우리 집 가정을 이렇게 세우거나 뭔가 이런 간절함을 좀 먼저 자기만의 동기부여를 먼저 키우는 게 절박해야.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네, 절박함.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차피 이제 제가 강의를 쭉 하다 보니까 간절한 마인드를 얘기했는데 초보분들은 그거는 필요 없고 어디 투자하면 됩니까? 이런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어디 투자하면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와우 좋아 완전 바로 그냥 쭉쭉쭉 올라올 거예요. 그래 하고 싶지만 그래 하고 싶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는 있잖아 연애하듯이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초보분들한테 그게 가장 좋은 팁이지 않을까. 제가 어제 강의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경매는 내가 물건을 검색하는 연애, 금매는 이제 중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있잖아요 시작 초보분들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할 때 그 내 집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뭐 평형이라든지 이게 평당 얼마일까 그에 먼저 관심을 보이다 보면은 점점점 부동산 이런 거다. 모의 투자를 좀 하시고 연애를 하면 저 이성이 내가 마음에 들면은 어떻게 해요? 시간 없어도 만나러 가잖아요. 돈이 없어도 만나러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다가가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초보분들 만족하셨나요? 일단은 아까 저는 간절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간절함이었고, 딱 부동산 아파트로 한정을 짓게 되면, 솔직히 제가 처음에 아파트를 샀을 때 아까 구미 샀다고 했는데, 구미 같은 경우는 제가 하루에 3시간, 4시간 동안 구미 있는 아파트 전 아파트를 취재 파악을 무조건 했어요. 그러니까 딴 거 솔직히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독해야 됩니다. 이 지역만 미쳐야 됩니다. 이 지역만 진짜 하루에 출근해가지고 3시간, 4시간만 미친듯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몇 달 정도 보니까 투자금 동안다. 어디 아파트에 얼마라고 하면 부동산에 큰 손이 하나 했는데 투자금이 돈이 나. 그거 있잖아요. 혹시 한 10억짜리 하나 그냥 이렇게 갭 투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투자를 하다 보면요 이 팔랑귀가 돼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다 다 개인마다 다르 여기 있는 분도 투자금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내 투자금이 마르지 않게 마중물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만의 투자 기준을 정해서 이 돈은 어디 가고 이 돈은 어디 가고 해서 그 정도는 계속 단타든 어디든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돈이 안 난다는 거죠. 일단은 그걸 명심하세요. 초보자들이 투자를 하는데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10년 동안 돌고 했던 게 경매부터 시작해서 제가 투자금이 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게 초보자들이 제일 두려운 게 사실 대출이잖아요. 네. 저 또한 과거에 투자를 하면서 대출을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 자산이 날아갔어. 가온이 대출 일으키지 말자 그랬었죠 예전에는. 가온은 아니었는데 뭐냐면은 어렵게 모은 돈이 이렇게 잘못 투자로 날리면 어할까 그런 걱정이 굉장히 크거든요. 초보자들은. 그러니까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대출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이게 날아가면 질문 좀 바로 답변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새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부동산 큰손이 하나의 때 동나들을 하지 마시고 제 자산에 가지고 있는 거에 한 3분의 1, 5분의 1을 먼저 투자를 해보라는 거죠. 한 방에 몰리지 말고 그러면서 경험을 하나하나 쌓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확신이 생기게 언제 아하 네네 했어요. 네네. I got it? 오케이. 네. 일단 아까 질문을 보니까 예. 저기 대출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 질문이 있었고 예. 대출은 제가 좀 이따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렇죠. 네. 이따가 대출은, 대출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금 분할 상황은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DTI, DSR. 네, 그런 부분에 아마 궁금해하실 건데 나왔을 때 한번 하죠. 그래? 바로 했죠. 바로 했죠. 할까요? 네네네.
일단은 원금 분할 상한 시장 요것부터 제가 풀어드릴게요. 1년 거치 근데 이게 19년 솔직히 상한 그렇죠. 지금 이게 솔직히 강의 때 제가 3시간 4시간 동안 푸는 내용인데 DSR 이게 참 쉽진 않지만 지금은 어쨌든 간단하게 그쵸, 풀고 그쵸. 또 풀고 그쵸, 또 그쵸. 풀고. 예. 예. 지금은 자 DTI는 요쪽에 한번. 요거부터 일단 원금 분할 상한.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원금 분할 상한 같은 경우는 일단 어쨌든 1금융하고 보험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원금 분할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1년 거치는 기본적으로 됩니다. 1년 거치는 되고요. 뭐 그 이하 솔직히 단위농협, 단위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13일부터 또 원금 분할 시작됐죠. 근데 그게 솔직히 지점이 몇 개 있느냐 전국에 거의 한 3,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3,587개. 그거 중에 반 정도는 지금 원금 분할을 지금 그 여신신사 선진화 방안 대출 규제가 지금 들어갔고요. 네. 나머지 한 50% 정도는 아직까지 그게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찾아보면 솔직히 말해서 아직 3년 거치나 5년 거치가 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금리가 이금융. 높다는 거죠. 근데 단점은 그러니까 고정금리가 없어요. 아, 변동금. 무조건 변동금리밖에 안 돼요. 변동금리도 괜찮지. 예. 그러니까 금리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금융권이라서 다 같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적극적으로 찾아보라는 어, 얘기시죠? 이자만 내는 대출이 1금융에도 있나요? 1금융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게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갖고 내 있는 집 마련. 집에서 내가 지금 이미 갖고 있는 집에서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 약간 다른데 그게 조건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지금 투자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부분 매매를 해서 대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1년 거치밖에 안 돼요. 1년 거치. 근데 내가 지금 이미 갖고 있는 집을 대출 받을 때는 뭐 그게 DTI라고 하는데 내 소득 대비해서 대출을 좀 적게 받으면 3년 거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1금융에도. 네네. 근데 그거는 조건이 솔직히 투자자분하고는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원금 분할 상환할 때는 시점에서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어쨌든 1금융하고 우리는 보험사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쪽 시점에서 맞춰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매매가 자체가 1억에서 1억 5천 내외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받게 되면 솔직히 원금 분할 한다 하더라도 원금 상환 한다 하더라도 돈이 무조건 낭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억대, 3억대 이상 되는 아파트는 수익률이 절대 안 나고요. 대출 받으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매달. 네, 그래서 좀 약간 지방에 좀 저렴한 아파트가 아니고 약간 1억 내외 아파트. 광역시 정도에서 뭔가 시대 차익을 볼 수 있는 아파트를 투자해서 1억 내외 아파트를 샀을 경우에 원리금 상환을 하도 월세 가지고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렇죠. 돈이 좀 남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는 서울 경기도 쪽에 솔직히 3억 이상 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대출 받아서 원리금 상환 해버리면 돈이 매달 무조건 마이너스 생길 수밖에 네. 없어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리금 상환을 하든 원금 상환을 하든 상승할 장에 가면은 그렇죠. 원리금 상환하면서 이자를 내지만 원금은 갚아 나가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저축을 했다고 어차피 생각을 하면 나가는 되거든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고래 갚아 나가도 상승장의 시세 차익을 남기면 충분히 더 내볼 만한 가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네. 과거에 보면은 이자가 올라가거나 금융이 제재 사항이 돌았을 때 더 큰 상승률을 보였어요. 과거에. 그래서 물론 이제 과다하게 이자가 높지 않는 현상에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 두려워할 상대는 아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제가 현장을 막 다니다 보면서 이론적으로는 뭐 원리금 균등 상환이 되고 뭐 지금 우리 대출 강의하는 우리 공유 닮은 빌딩 부장님 말씀했지만은 현장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론으로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갔을 때 직접 그 분위기를 느끼고 대출 분위기라든지 뭐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몸소 느끼면 본인이 이런 분위기였구나. 1년 거치가 되는 금융기관이 있다든지 3년, 5년 이런데 지금 현재는 일단 대출 규제가 좀 심하고 증빙소득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일단 뭐 조금 어때 그 질문에 답이 된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다른 뭐 질문이나 아니면 공식적인 질문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네. 질문이 또 있던데 네, 보니까. 하나가 더 아파트 잔금. 수리 씨요. 매매 아킬레스의 정렬입니다. 매매 잔금 시 수리와 같이 진행할 때 전세입자와 날짜 맞추는 팁을 좀 전수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좀 이거는 좀 부동산 생물이잖아요. 생물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장님하고 관계로 해서 좀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세입자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또 매도자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또 부동산 중개 소장님의 그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물론 내가 급하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지만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이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에서 빨리 흐름을 알고 지금
어떻게 보면 리더 부재잖아요. 5월 9일에 대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매도자 입장이면 내가 이 세입자를 맞추게 되는 과정이라면 내가 일단 아쉬운소리 해야 돼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은 있지만 제가 어제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조물주 위에 저는 임차인 세입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세입자 있으신 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러면 일단 현장을 가서 부동산 소장님을 만나서 일단 요즘에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또 우리 친구가 말을 하겠지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또 아다리가 딱 맞게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또 많이 안 좋고 그럼 싸게 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하고 밥도 먹고 얘기하게 친분을 유지하면은 어떤 그 방법이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팁들은 뭐 여기서 얘기를 우리 뭐 하는 하는 님이 요거 경험이 많거든요. 일단은 수리를 많이 해봤어요. 그렇죠. 수리를.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맨날 블로그에 보면은 이렇게 수리해가 이렇게 짬 변했다 이런 거 많이 올려주시던데. 저는 지금 그 직접 제가 집도를 하잖아요 인테리어를. 아 인테리어 사업자를 아니 사업자가 아니고 제가 이제 직접 이제 인테리어를 제 집을 원래는 제가 항상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제가 직접 이제 도매 예. 사가지고 아. 집에 이렇게 탁 지어두고 그의 기농공을 불러서 직접 직접 이렇게. 도배하진 않고. 아니 그거는 셀프 인테리어. 제가 경매를 받아가지고 2층 주택을 받아가지고 도배를 직접 해봤거든요. 집사람하고 같이. 그건 이제 셀프라. 그거는 힘들어요. 해놓고 쓰러지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집을 도배한 것을 내가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 도배할 때 내가 도와준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 기억이 나가지고 한번 해보는 생각이 나고 일단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네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 감이 있어요. 이게 보면 터집니다 네 가지. 일단 자, 어쨌든 저 바로 적었어요. 예. 잔금하고 수리하면 기본적인 수리 기간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아니면 길면 한 2주, 3주 정도 잡히죠. 샤시까지 하나. 네,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솔직히 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솔직히 내가 돈이 많다. 그럼 내 돈을 다 박아 놓는 거죠. 그죠? 매덕을 3억이면 그 공식 기법. 아주 그렇죠. 깔끔한. 깔끔하죠, 이게. 깔끔. 제일 편하지. 자, 근데 그게 안 하고 싶어. 두 번째. 근데 이게 솔직히 돈이 없잖아요. 그렇지, 항상 그렇지. 돈이 부족해 우리는. 여기 부족하지. 우리 기회 비용을 따졌을 그렇죠. 때. 일단은 그러니까 그 두 번째는 대출이죠, 대출. 그죠? 대출이면 중도상환 수수료 생각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70%는 대출 되니까 물론 좀 더 75%, 80%가 되는 방법이 KBC 있습니다. 근데 80%가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솔직히 좀 높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70% 먼저 중도상환 수수료가 지금 제일 낮은 게 0.5%, 0.6% 정도가 지금 제일 낮거든요. 예, 그런 걸로 해서 나머지 30% 정도만 준비를 하시는 게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제가 솔직히 이거는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인데 저는 일단 부동산 가서 그 계약하기 전에 먼저 물어봅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잔금을 길게 하지. 소장님한테. 소장님한테. 소장님한테 수리하기 전에 솔직히 뭔가 기간 동안 돈이 필요할 때 소장님은 죄송하지만 얼마 정도 해줄 수 있습니다. 융통이 가능하십니까? 이게 관계예요. 아니, 되게 중요한 게 해주는 사람 때문에. 있어요. 그렇죠. 많이 맞아요. 봤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리 해줘야 일단 돼요. 계약하기 전에 뭔가 집을 보면서 소장님한테 그냥 넌지시 물어봅니다. 그렇죠. 소장님은 가용 자금이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네, 근데 쉽게는 안 해주잖아요. 그쵸,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타 하고. 지역에는 음. 부동산 소장님이 빌려주지 않고 법무사에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돈을 빌려주는 데가 그렇죠. 실제로 있어요. 맞아요. 근데 돈을 빌려주는데 그냥 빌리진 않죠. 연 10%.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그렇죠. 연 10%가 근데 연 우리는 10%인데 우리 그거 내고 싶지가 않아. 2주 쓰기 때문에 돈 얼마 안 돼. 그죠, 맞습니다. 네. 이자 해봤자 연 10% 해봤자 일단 얼마 그게 안 세 번째 돼. 방법인데 그 중에도 소장님한테 빌릴 것인가 아까 법무사한테 빌릴 것인가 그렇지. 저는 솔직히 약간 소장님끼리 중에서 약간 사채 비슷하게 돈을 또 굴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한테 약간 연 10% 20% 셀프 백납니다. 네, 백납 맞어요. 맞아요. 저는 셀프가 아니고 집도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어쨌든 네 번째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형이 확 들어오니까 확 들어와야 돼. 막 들어오니까 어쨌든 생각하는 도중에 한 가지 방법이 더 생각났어요. 어쨌든 네 번째 방법이 생각나는 거 뭐냐면 바로 얘기해야 돼요. 네 번째 방법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세입자한테 또 빌립니다. 아, 어차피 세입자. 그러니까 그것도 세입자 관계예요. 계약금, 그렇죠. 계약금. 그러니까 세입자가 기본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세입자가 내 이자 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그렇지. 그러면 이분이 어차피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금을 줄 건데 그렇지. 한 2주만 먼저 좀 해달라. 이자하고 내줄게. 관리비는 내가 내가 내줄게. 내줄게. 그러면 이것도 솔직히 인간관계예요. 이건 이제 신혼부부한테 많이 쓰는 그러니까 신혼부부는 방법이죠. 아. 좀 다음 버전이고 다음 버전이고. 다음 버전이고 이게 네 번째가 그러니까 신혼부부 아니더라도 말하면서 생각났대. 그러니까 그게 이런- 신혼부부야. 예, 그러면 어차피 그 어. 세입자한테 어, 새 집으로 꾸며줄 테니까 그때 2주 뒤에 들어와라.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게 협상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게 신혼부부들. 신혼부부는 솔직히 신혼부부는 돈이 없어요. 하지만
신혼부부 아버지가 돈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 내 아버지가 솔직히 1억씩, 2억씩 돈을 주다 보니까 미리 한 2주 정도만 먼저 작업을 좀 해달라. 그렇죠. 그럼 새 집을 내가 싹 수리해서 아주 바꿔줄게. 라고 하면 어차피 신혼부부 그래서- 새 집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말했듯이 1번, 2번 모든 분들이 알고 있지만 3번, 4번, 5번 이런 같은 경우에는 명절날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용돈도 주고 그리고 소장님한테 가서 밥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결식은 결론은 결국은 자주- 인간관계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저도 12년차인데 5년이 지나면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인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하다 보면서 직접 현장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니까 아까 초보는 어떻게 하냐 물어보셨는데 내 집에 있는 바운다리 한번 노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소장님하고 얘기했는데 통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시고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양현석 씨도 그렇게 해서 건물을 사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그러니까 일단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지.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하면 되는 거고 된다고 하면 좋은 근데 거죠. 이제 안정적인 방법은 매수하기 전에 네네네. 자금 부동산 계획이나. 숙련점과 이야기를 해보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렇지. 이렇게 맞춰놓고 시작을 하는 네네. 게 그렇죠. 좋지. 사놓고 그다음 어떻게 할까 하는 경우는 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매수하기 전에 대출을 쓸 것인지 아니면 세입자를 맞춰서 세입자가 미리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신혼부부가 매수 전세 대기자가 있는지 보통 신혼부부 같은 거는 한 달 정도 미리 사놓거든요. 왜? 뭐 집도 꾸며야 그렇죠. 되고 농도 넣어야 되고 뭐 한 2달 전, 석 달 전에 머리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2주일 여유 주는 것은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신혼부부한테는 그런 식으로 엮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또 석기대왕님의 질문입니다. 부자한 지역과 어떤 물건을 매수 이거는 우리가 이 오아시스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둥글둥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둥글둥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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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먼저 얘기하시죠. 제가 깍지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둥글둥글하게 이야기하면은 깍지기 제가 얘기하면. 어제 토지 계약금을 쌌어요. 아, 어제예요? 예. 둥글둥글하게 얘기하십시오. 어. 어느 지역? 그 둥글둥글하게 둥글둥글하게. 뭐 두잔 지역 어떤 물건? 토지 나왔고. 둥글둥글하게 지역을 지역을. 이야기 안 한다는 아. 거지. 토지만 이야기한다는 거지. 계약금만 쏟답니다. 계약금 석기대왕님. 계약금 쏘는 이유가 이제 토지 쪽을 내가 한 게 요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라든가 규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주택을 사게 되면은 뭐 분기마다 뭐 몇 개 이상 사고 몇 개 이런 게 팔면은 또 매매 사업자 인정되는 부분, 그다음에 대출이나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까다로운 시장이 오다 보면은 주택 시장에서 상가나 토지 시장으로 자금이 움직이거든요. 충분하게. 그런 시장을 봤을 때는 이렇게 토지 시장도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디에 했냐면 가장 핫한 데 했습니다. 둥글둥글하게. 둥글에 핫한데. 되게 핫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지방을 할 거면 대량으로 구입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좀 핫한데 새소리 물소리 나는 데 아니고 20대 젊은 분들이 테이크아웃하는 그런 곳에 좀 투자를 했고요. 지금 그곳에 제가 직접 집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현재 핫한 데는 네이버 치면 다 나옵니다. 톡톡톡 치면 핫한 데 치면요 뭐 이상한 것도 나올 수 있는데 부동산으로 핫한 데 한번 쳐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디 투자 최근 말씀하시죠. 이거 바비님. 예, 저는 오늘이 지금 2017년 4월 5일 신문일이죠. 저는 최근 투자가 주식 투자하시잖아요. 주식은 주식이요? 제가 주식. 아니 왜냐면 주식도 자산 주식에 그거니까 주식 부동산. 네, 주식은 뭐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투자를 하고 나갔고요. 어떤 물건? 아니 오늘 부동산 이야기야. 네, 무슨 얘기야?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금융자산 얘기 말고. 네네네. 저는 뭐 사실 얼마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3월 27일 날 네, 그 한 중간 정도 되는 지역에 네, 아파트 갭 투자를 또 한 건을 마쳤습니다. 중간중간 하면 금방 네, 서울과 대구의 중간입니다. 거수들이야 거수들 중간하면 바로 그냥 네네네. 나오네. 근데 아마 그 지역이 지금은 좀 그 정도의 갭으로는 투자가 좀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뭐 물론 작년 말까지는 좀 많이 오르다가 지금 보합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원래 그 계약금을 치렀던 시점보다는 지금은 조금 오른 상태가 네. 짜장면을 함께 시켜주시면 우리 여기 와이키님. 네, 와이키님. 네, 평소에 잠시만요. 평소에 동항 알려고 부동산을 가보면 몇 개만 묻고 나면 명함 주고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해야 소장님하고 관계를 잘 형성할 수 나무 있을까요? 이성주님의 이게 전문 분야인데 이게.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부동산은 연애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그걸 다시 위로 올려보세요. 명함을 주고 돌려보내는데 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내가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자 손님하고 잘 맞거든요. 이게 질문하신 분이 남자분인지 여성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얘기하다가 안 맞으면 옆에도 부동산이 있어요. 그 부동산에 제가 조금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다른 부동산에 못 들어가니까 명함 주고 돌려보내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또 옆으로 가세요. 또 옆으로 가시고 그렇게 해서 나한테 좀 잘 맞는 코드가 맞는 소장님을 관계를 만드시고 그분하고 친분을 유지하시면은 아마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분한테는 나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리지 말고 그냥 안 맞다. 다름을 인정하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답이 좀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이키키님? 우리 빌보님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지금 나무 이성주님이 말씀하신 거고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지역에 어떤 부동산을 좀 찾고 싶다라고 하면 솔직히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손품, 전화품을 먼저 좀 하셔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 부동산 그 지역을 보면 옆에 부동산 소장님 해가지고 매물 개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매물을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 소장이 있고 자. 매물을 좀 적게 갖고 있는 부동산 소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매물 좀 많이 갖고 계신 소장님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투자자 컨셉으로 투자자니까 어차피 내가 투자를 할 건데 어떤 지역이 좀 좋은지 그리고 좀 얘기를 하다가 잘 통하면 말이 좀 잘 통하면 언제 갈 내가 건데. 가서 좀 가서 방문을 드릴 테니까 그때 브리핑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지역에 내가 또 그렇게 하기도 힘들다 그러면 그냥 주위에 이렇게 모임 중에 보면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 지역에 이분이 먼저 날리는 말 위에 타는 거죠. 이분이 먼저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부동산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때 그분한테 명함 받아가지고 누구 소개로 왔는데 그러면 솔직히 이분은 투자자한테 맞는 부동산 소장님이세요. 그렇지. 그러면 좀 일반 부동산 소장님보다는 조금 더 좀 약간 부드럽게 잘 대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이거 하나 덧붙이자면은 부동산에 가셔서 제가 꼭 살 의지가 있다. 그렇죠. 계약을 좋은 것만 있으면 해야 된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소장님도 단수가 높거든요. 10년 그렇죠. 이상 맞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눈빛만 보도 이 사람이 그럼요. 경매 물건 보러 왔느냐 아, 그렇죠. 네. 아니면은 그냥 살 의향 없는데 스터디 공부하러 왔느냐 그럼요. 이거 눈치가 백다 이거. 그제 근데 아. 제가 강의 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솔직히 많은 걸 사람을 상대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멱살이 좀 좋겠죠, 그죠? 제가 여러 번 다 말씀드리고 어제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보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손품을 하는데 입품을 파는데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저 소장님 하다가 말 버벅거리면 전화를 끊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얼굴이 빨개져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 전화번호가 그 소장님한테 또 찍혔으니까는 어떻게 또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주연 배우가 돼가지고 10억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디든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한 10억이 있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연습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 손품이든 입품이든 현장 가서도 자연스럽게 말이 나옵니다. 10억이 있는 것처럼. 네. 주연급 배우가 돼야 돼요. 네. 오비 친구님은 들어갈 때 첫 멘트 우리 솔직히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 강의 때 오세요. 닥치고 연장. 닥치고 연장. 바로 닥치고 보여줄게요. 현장 오세요. 닥치고 현장 오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멘트부터 계약서 서류 작성까지. 그렇죠. 완전 초본 것 같은데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솔직히 첫 멘트라 그러면 그냥 솔직히 투자자 컨셉으로 들어가면 아유 소장님 안녕하세요. 좋은 거 좀 주세요. 돈 되는 거 뭐가 있어요? 그냥 치고 들어가야죠. 이 성주 씨는 딱 들어가자마자 소장님 자리 먼저 차지해가. 저보세요. 컴퓨터 다 먼저 물건 적어 주세요. 바꿔서 주세요. 책에는 뭐 바꿔서 들고 가라. 삐터 첫 멘트가 과거에는 보면은 뭐 좋은 입주 물건 있어요, 아니면 매매 물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있는데 또 그렇게 가르치신 분도 많아요. 근데 요즘 와가지고 그냥 투자자예요. 좋은 건 주세요가 오히려 더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네. 뭐 그냥 하나 두 개 매입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체크하듯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요즘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그냥 제가 투자자인데 투자 물건을 찾는다. 요즘 와가지고는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소장님들 꽤 많거든요. 여기 투자자가 쿨하거든. 근데 이것 또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어. 첫 멘트가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내가 상가를 살지, 땅을 살지, 아파트를 살지, 어떤 거를 살지 투자 기준이 정확해야 되고 내가 이게 왜 가는지, 바람 쐬러 가는지, 아니 모의 투자인지, 정말 집을 실거주인지, 투자 목적인지 대한 기준이 경매 물건인지 지금 너무 질문이 포괄적인 첫 멘트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정확하게 찍어드릴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연애하듯이 처음 만난 이성한테 나하고 술 한잔 할래요? 이렇게 하면은 이상 뭐라고 할까 삐삐야. 그러니까 그 상황의 상대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는 거는 비가 오냐 내 기분이 어떨 그 소장님이 오늘 뭐 예를 들어 여자분이신데 남편하고 싸워서 기분이 안 좋은데 그따 대고 뭐 어떻게 얘기한다 그럴 수는 없는 것처럼 되게 부동산 생물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걸 빨리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면은 좀 멘트가 여러 가지 멘트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대처하면은 좋지 않게 닥치고 현장을 오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달 바로 오세요. 캡틴 송의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인분이 LH 공급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데 18년 5월. 18년 5월 발음이 이상해요. 갑자기 18반에 입주가. 2018년 5월 입주신데 이분이 입주 등기와 동시에 매도를 바로 생각을 하신대요. 세금은 어떻게 하시죠? 이때 양도세는 어떻게 내야 돼요? 세금 내야지. 그러니까 세금 내야죠. 내야지. 우리는 아직 이게 오아시스에서는 우리는 항상 편법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낼 건 내야 돼요. 법만큼 내셔야죠. 세무사랑 상담하세요. 그렇죠. 그게 최고입니다. 전화번호는 126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1, 2, 6. 아, 제가 맞아. 이거 솔직히 세금 문제는 좀 약간 조금 이게 좀 약간 솔직히 말하기가 그냥 그렇죠, 정석대로 얘기할 거냐, 그렇죠. 약간 편법을 갖다 얘기할 거냐, 좀 상당히 방법이 좀 다양해요. 이제 최근에 토지를 매도를 좀 제가 올해 몇 개를 좀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올해 그냥 가서 신고한 금액하고 세무사 통해서 신고한 네이버에 금액하고 닥치고 현장 치면 됩니다. 아유 어쨌든 이제 잠깐만. 그러니까 내가 직접 세무서 가가지고 직접 내가 써가지고 신고를 하느냐. 이제 저는 솔직히 그렇게만 계속 했는데 이번에 최근에 제가 세무사한테 직접 맡겨봤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어쨌든 제가 알고 있던 방법 말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세무사님은 좀 어느 정도 이게 좀 약간 해서 양도세를 약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약간 해주시더라고요. 수수료는 제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도 물론 저희한테 물어보는 것도 낫지만 직접 근처에 있는 세무사한테 수수료를 주면서 의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세무사랑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어요. 그렇죠. 친한 세무사 있으면 좋죠. 네. 오비 친구님 일단 감사합니다. 오늘 연차까지 내시고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건가요? 네. 여자분이신가요? 혹시 오이 맥주 쪽에 근무하시는 분 아이가? 당장 달려갑니다라는 말은 이게 닥치고 임장 그 밴드에 제가 그 말을 좋아해요. 지금 당장 실천하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70이라는 숫자가 어제도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용어인데요. 72가 3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내 투자한 금액의 자산의 2배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것도 표현할 수 있는 게 72 숫자인데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비가 올 때 차 막힐 때 뭐 이렇게 비가 올 때나 뭐 태풍이 불 때나 좀 악조건의 투자를 할 때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휴가 때나 빨간 날 때 이럴 때는 참일인 거 알면서 우리 애들 데리고 나서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지금 당장 실천하는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한 시간이 3시 50분 조금 더 아유, 벌써 걸렸는데요. 시간이 한 됐나요? 1, 2분 정도 있다가 저희는 또 그래요. 10분을 쉬고 다시 이 자리에 어떻게 재밌습니까? 돌아오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 또 궁금한 질문이나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어떻게 우리 이분이 이 네이버 카페 부동산 오아시스의 김형일 대표님이십니다. 하여튼 우리 김형일 대표님 때문에 오늘 좋은 이런 아프리카 방송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 카카오 TV, 카카오 TV. 카카오 TV. 쿠키. 왜 쿠키를 아무도 안 써줘? 쿠키. 저는 아주 배고파요. 쿠키 빵빵. 쿠키 없으면 방송 아, 끝나고 끝나고- 회식이 없는데. 끝나고 우리도 뭐 좀 먹어야 되는데 쿠키 빵빵 쓰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아직까지 저기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아까 우리 밥 먹다가 그 아프리카 TV는 별풍선이죠? 아. 누가 물풍선 사달라고. 물풍선 한다고. 쿠키가 없으면 뭐 카키라도. 갑자기 요거 질문 하나 받을까요, 그러면? 네. 큰 손님. 부동산 큰손님 지금 현금 보유하라는 사람도 있고 사실 뭐 서울 쪽으로는 투자 적기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하고 네. 마칩시다. 그래. 네. 먼저 저는 전문가는 2017년도 전문가 어떤 분은 오른다 그러고 어떤 분은 내린다 하락한다고 얘기를 해요. 정답은 없습니다. 지나고 나야 알지. 그렇잖아요.
헤어지고 나서 그 이성이 되게 나한테 정말 잘해줬던 이성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현장에 가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은 뭐 방법 강의 때 내가 잘 말하지만 서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부에다 찾아보고 공신력 있는 해당 관청 지역을 파악해 보면서 국토부에 들어가서 파악을 하면서 도시 기본 계획도 보면서 정말 삽을 떠는지 안 떠는지 파악을 하고 정말 이게 싸다 비싸다 기준 가격을 돌이켜서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현장 가서 파악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길게 얘기를 하면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제 아니면 생각 길게 2부에서 다시 하고 일단 네네. 1부는 여기서 또 전달을 음, 하도록 네, 그럼 그렇게 10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0분 쉬었다가 4시에 또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